네, 행정소송법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취소소송에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사정판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청구가 있고 그리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은 정보공개 청구에서의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6회 문제도 출제되었던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행정청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청구인이 입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비공개 사유나 또는 우리 행정청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유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의 지정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피고인 공공기관에게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앞서도 배웠었는데요. 예,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특징을 고려하시면서 취소소송과 동일하다고 보는 학설과 그다음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원고가 하자의 중대 명백은 매우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할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보시면요. 무효 확인에 대한 입증 책임 분배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공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신체 장애 정도가 법령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겠죠. 당사자가 상해를 공무수행 중에 입었다는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며, 그리고 이 신체 장애 등급,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당사자가 이제 입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서 발생했다라는 점은 이거는 이제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행정청이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을 지문을 보시면 국가유공자와 인정과 관련해서 공무수행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 신체 장애의 정도가 법령 등급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등록 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얻은 것이라는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취소소송의 심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권심리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취소소송에서의 심리는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행정소송법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이제 이 사항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심리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성명 직권에 의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직권조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소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 요건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공익 방법을 시사해서 당사자에게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증거조사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니은 부분 보시면요. 직권심리에 따른 변론주의가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 공격 방법을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행정소송법상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 분배설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 분배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 이제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일응 입증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원고는 반대 주장을 할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시면요.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응을 입증하였다면 상반되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것이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항고소송에서 전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개 방법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예, 항고소송에서는 원고가 전심 절차에 주장하지 않은 공개 방법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심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를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지문 다시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3번 문제는 갑이 이제 신청인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허가권자입니다. 갑이 A에게 산림 내에서의 토지 채취 허가 신청을 했고요. A가 4월 1일 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갑은 A의 반려 사유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반려 사유가 취소 사유에 해당 토지 채취 허가에 대한 반려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반려 처분이 처분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안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쟁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즉 보통 이제 반려 처분은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청이요. 자, 반려 처분이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행정청이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우리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의 요건이 중요한 요건이고 그래야지 있어야지만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밝혀야 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을 상고심에서 이제 당사자가 만약에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당연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당사자들이 위 반려처분의 존재를 다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부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판례에서 이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보시면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이제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건 맞지만 변론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 사유에 해당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은 이제 심리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인데요. 위법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위법을 판단할 때는 처분 시의 행정성이 알고 있었던 자료, 그러니까 새롭게 처분 이후에 알게 된 자료나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행정청이 당시 알고 있었던 자료라는 것은 처분 시에 이제 처분의 이유나 근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판단을 할 때는 사실질 변론 장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수소법원은 위 반려처분 당시 A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 당시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때 그리고 반려처분의 위법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로 않았던 사실상 법률상의 근거를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갑이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행정청이 처음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면서 A라는 사유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이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으로 갔을 때 행정청이 사실은 A 사유도 있었지만 B도 있고 C도 있었다라고 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처분 자체는 처분 자체는 이제 유지하는 건데 그의 근거를 추가하는 거죠. 사유를요.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은 A와 이 B와 C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토지 채취 허가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반려처분을 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반려처분을 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송 계속 중에 토지 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를 이제 반려처분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토지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청구 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채취 주민들의 동의서와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이 아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고 우리 행정청이 이를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사실진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음 지문을 한번 보시면 A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면요. 이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미음 지문 보시면 새로운 사유로 거부 처분을 이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법원에 의해서 거부 처분이 확정 판결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이제 취소 소송을 했는데 물론 행정청이 이제 이에 대해서 방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정 판결 거부 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난 뒤에 물론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또 토지 채취 허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모아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변시에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A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법원의 당해 사실이
법원의 판단이 계속 중이다라고 해서 재판 중인 정보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소송이 계속되자 이에 대해서 이거는 중앙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보에 관한 사건이 재판 중인 정보다라고 했다가 다른 사건과 관련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처분 사유에 추가를 할 수 있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요.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는데요. 당사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처음에 준농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이유로 이에 형질 변경이 어렵다라고 중농업지역이니까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부 처분을 했는데 소송이 제기되자 자연 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과 그 다음에 환경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준농림지역이다라는 그 지역상의 어떤 특징을 고려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라는 것은 특별하게 사실관계에서 엄청나게 차이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아서 처분 사유의 추가를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자연유지나 생태계 교란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공익상 사유잖아요. 따라서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과를 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에 특정 소득은 이거 이자 소득이니까 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자 이제 취소 소송에서 이자 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 소득이다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같은 금액에 대한 이제 금원 소득 같은 세금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세금업이 이자소득에 의한 것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소득의 성격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달리 보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한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적 사건이라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처분 사유의 변경에 관한 겁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당사자가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이 이제 국가에다가 입찰을 국가 경쟁 사업에 입찰을 하는데 단 한 개 업소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서로 이제 담합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면서 이 회사가 담합을 주고하거나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첫 번째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게 A 이유고요. 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자 당사자에게 특정한 업체를 이제 낙찰시키기 위해서 담합했다라고 해서 법적 근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행령 76조 1항에 근거해서 했고 두 번째는 시행령 제7호에 근거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겁니다. 자,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이 이제 국가기업법상 국가사업에 입찰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특정 업체가 이제 참여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A 건설업 사업에서는 1, 2, 3, 4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서 여기에서는 A 1만 입찰하고 그다음 B 사업에서는 2만 입찰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이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먼저 행정청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법률 시행령 76조 1항 제12호에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했다는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이요. 자, 그런데 이제 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달리해서 같은 항 제7호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같은 항인데 그 호를 좀 변경을 한 거죠. 이제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A 사유와 B 사유가 사실상 이제 같은 이제 사실상 비교적 동일한 내용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A 사유는 담합을 주도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혐의, B 사유는 특정인을 낙찰하기 위해서 담합한 혐의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속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기속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용 판결에는 기속력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기각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기속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반복 금지요, 그리고 재처분 의무,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효력 범위에서는 이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행정 조직과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구속하고 객관적으로는 주문과 유업 사유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면 판결의 기속력 부분이죠.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면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라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는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진 않는다는 게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제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재처분 의무가 있느냐에 가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차상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이제 거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인용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 이후에 별도의 사유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재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재량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영으로 수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다시 동일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거부 처분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거부 처분 후에 이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이제 법령이나 허가 기준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를 근거로 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디귿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이 이제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쓴 리을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